오늘은 최근 메모리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CXMT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CXMT는 2016년 설립된 D램 전문 반도체 기업입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가 중국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노원핸드 업체인 기가디바이스 창립자인 주이밍 회장에게 설립을 제안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0억 위안 약 3조 5천억 원의 설립 자금 중 4분의 3을 허페이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가디바이스가 냈습니다. 처음 이름은 이노트론이었습니다. 나중에 2019년에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죠. 창신의 창은 장기적인 투자를, 신은 금이 세 개 모인 글자로 막대한 자본력을 상징합니다. 이름 자체가 돈을 쏟아부어 끝까지 가겠다는 중국의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합비공항 경제구역의 거대한 반도체 생산 라인 팹 건설을 시작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기 시작하죠. 당시 삼성, SK하이닉스 출신 베테랑들에게 연봉의 3배에서 5배, 그리고 주거 지원을 약속하며 수백 명 단위로 인력을 흡수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랩리서치 등으로부터 핵심 노광 및 식각 장비들을 대거 발주하며 하드웨어 세팅까지 마칩니다. 드디어 2018년 1월 첫 번째 12인치 웨이퍼 테스트 라인을 가동합니다. 그리고 7월 중국 최초의 8기가비트 DDR4 D램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미국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바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 CXMT와 함께 중국 D램의 양대 산맥이었던 푸젠진화가 2018년 10월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쳤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 침몰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때 CXMT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우리는 기술적 근거를 완벽히 확보해야 산다는 교훈을 얻은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이미 10년 전에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특허 수천 건을 대거 사들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의 키몬다는 2009년 유럽의 금융위기와 D램 가격 폭락 그리고 독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파산한 유럽의 유일하게 남은 메모리 기업이었습니다. 2011년 키몬다는 최종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D램 관련 특허들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망한 회사에 그것도 한물간 기술의 특허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2015년 캐나다의 거대 지적재산권 관리 기업인 WILAN의 자회사 폴레러스 이너베이션즈가 인피니언으로부터 키몬다의 방대한 D램 특허 포트폴리오를 대거 사들입니다. 그리고 2019년 CXMT는 이 폴레러스와 두 가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째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폴레러스가 보유한 수천 건의 D램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인수 계약을 통해 아예 특정 특허권들을 CXMT 소유로 넘겨받게 되죠. 그럼 왜 CXMT는 굳이 키몬다의 한물간 특허를 대거 매입했느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체제는 서로 얽히고 설킨 특허 그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생 기업이 이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예 뿌리가 다른 기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몰락한 거인 키몬다의 유산이었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스택 방식 대신 키몬다가 강점을 가졌던 트렌치 기술의 변형 및 매립형 어드라인 기술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CXMT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키몬다에서 24년 넘게 근무하며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 카를 하인츠 쿠스터를 고문으로 영입합니다. 또한 키몬다 출신의 설계 전문가 피터 포치뮬러를 영입해 키몬다의 설계 자산 IP를 실제 양산 공정에 이식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CXMT는 미국의 거대 반도체 특허 기업 램버스사와 광범위한 D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는 글로벌 특허 분쟁에 대비한 방비까지 갖춘 셈이죠. 코로나로 인해 나라 전체가 셧다운된 2020년과 2021년을 지나 드디어 2022년 6월 합비에 위치한 제2공장 팹 A2의 건설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존 1기 공장 팹 A1 옆에 쌍둥이처럼 세워진 이 거대한 시설은 CXMT의 생산 능력을 단숨에 2배 이상 끌어올릴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0년 월 4만 장 수준이었던 웨이퍼 생산량이 이 공장의 가동 준비와 함께 월 10만 장을 넘어섰고 2022년 말에는 월 12만 장 수준까지 도달하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또 합비뿐만 아니라
북경에도 제3공장 펩시 프로젝트를 동시에 킥오프하며 합비와 북경을 잇는 거대 생산 벨트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CXMT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추가 제재가 있기 직전 EUV 대신 DUV 장비를 싹쓸이 해갑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ASML의 매출 중 중국의 비중은 2023년 1분기 8%에서 3분기 46%까지 치솟습니다. 또 신규 장비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중고 시장에 나온 8인치, 12인치 웨이퍼용, 구형 장비들까지 웃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소모성 부품과 유지 보수용 재료들을 최소 3에서 5년치 미리 비축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부품이 없어 못 돌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2023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불황으로 마이너스 1%대 성장을 기록할 때 중국만 홀로 전년 대비 34% 폭증한 매입량을 보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구매에 쏟아부은 돈은 약 366억 달러 약 5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장비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 혼자 차지한 수치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식 물량 공세가 시작된 거죠. 또 이때부터 좀 더 노골적으로 한국과 대만에서 인재 탈취를 시도합니다. 업계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CXMT가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대만 등에서 영입한 기술진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삼성전자 부장급 출신인 A씨가 CXMT의 개발실장으로 영입된 후 공정별 핵심 인력을 줄줄이 끌어들이는 인맥 네트워크 영입을 활용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CXMT가 직접 채용하는 형식을 피하고 국내외에 세운 유령 위장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직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비 공장에서 CXMT의 기술을 지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CXMT로부터 받는 처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3배에서 5배 보장 그리고 계약금 사이닝 보너스만 수억 원. 또 합비 시내 최고급 아파트 제공, 자녀 국제학교 입학 지원, 전용 차량 제공 등등. 알려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실제 한 연구원은 이직 후 6년간 인센티브와 스톡옵션을 포함해 약 2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이 공장 가동을 위해 이들이 가져간 것은 삼성전자가 1.6조 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급 18nm D램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제2공장 라인은 사실상 한국의 공정 프로세스를 그대로 복사 카피해서 중국 장비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로 인해 CXMT는 시행착오 없이 단 11개월 만에 기술적 도약을 이뤄낸 것이죠.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7나노급 기술을 안정화하며 DDR4와 LPDDR4 X 제품을 대량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말 CXMT는 홈페이지에 LPDDR5를 생산했다고 발표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기술력이 올라온 거죠. 한국의 SK하이닉스가 2021년 3월에 양산을 시작했으니 이제 기술 격차는 불과 3년도 안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최신의 D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500가지 이상의 공정과, 아니 요즘은 1000번 이상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투입되는 가스와 화합물도 수백 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기술이 단 2에서 3년 만에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한국의 최신 기술들이 헐값에 다 유출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데 말이죠.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새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40% 이상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약 4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만 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조 이상입니다. 그 엄청난 부가가치로 두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받는 월급과 성과급 그리고 관계회사들에가 나누어지는 떡고물들, 또 두 회사가 내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다 더하면 대충 계산해도 50조는 넘을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60조 정도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부가가치가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기술들이 다 CXMT에 넘어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거꾸로 적자로 돌아선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하이닉스의 연간 적자가 마이너스 10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그 수백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기술이 단 몇억 몇십억의 푼돈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제는 CXMT의 가장 최신 상황을 알아볼까요? 우선 주력 공정은 이제는 17나노를 넘어 16나노 기술은 성숙 단계이고 15나노 제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UV도 없이 말이죠. 또 모바일 D램에서도 이제는 LPDDR5를 넘어 최신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10.7GBps 속도의 LPDDR5X 샘플을 이미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PC D램의 경우는 15나노 공정 안정을 바탕으로 8000MHz급 DDR5 제품을 양산 중입니다. 그리고 AI의 핵심 메모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2026년 말까지 HBM3 4세대 양산을 목표로 4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HBM2를 거쳐 HBM3 파일럿 생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 다 따라온 거죠. 물론 중국이라서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좀 고민이지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동등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CXMT의 블러핑이길 바라지만 하드웨어 전문 매체와 벤치마커들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킹뱅크와 같은 모듈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CXMT 칩 기반 제품들은 오버클럭킹 잠재력과 타이밍 값에서 글로벌 상위 브랜드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 차 26나노급로 인해 전력 소비와 발열 제어 면에서는 선두 업체들보다 약간의 열세를 보인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또 레노버가 최근 출시된 싱크북 14 및 16 모델에 CXMT의 메모리 모듈을 탑재된 것이 확인되었죠.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중국 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미 중저가 라인업을 넘어 플래그십 모델용 LPDDR5X 샘플을 받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일부 모델에는 실제 양산품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최근 HBM3 4세대 샘플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하기 위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뭐 이 정도면 CXMT가 중국 업체니까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다른 중국 기업들이 구매해주는구만 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최근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 에이수스, 에이서, 델, HP 같은 주요 PC 제조사들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비해 CXMT의 DDR5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심지어 애플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CXMT로부터 D램을 공급받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중국에서 자국회사 밀어주기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이죠. 만약 최소한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제품에만이라도 CXMT D램이 탑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는 D램 시장은 정말 20년 전에 끝난 치킨 게임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이 기술력도 세계 1위 매출액도 압도적인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지금은 중국의 CATL이 매출액 면에서는 압도적 1위가 되었죠. 뭐 기술력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말이죠. 막상 적고 보니 같은 시자 돌림 회사들이네요. 불안하게 시리. 올해 CXMT가 본격적으로 IPO를 하고 국제 무대에 데뷔하려는 모습이네요. 분명 돈이 부족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금이라면 중국 정부에서 화수분처럼 끝없이 지원해주니까요. 이름부터가 창신인데 아마도 어느 정도 밖으로 내놔도 될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겠죠. 2026년은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상 가장 화려한 한 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상상도 못할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또 전 세계 빅테크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메모리를 구하려 줄을 서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경우가 역사 속에서는 자주 있어온 장면들입니다. 지금 CXMT의 모습은 분명 위협적이고 불안 요소이지만 아직은 확정된 미래는 아니잖아요. 부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잘 대처하고 준비해서
지금의 독보적인 메모리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